안녕하세요. 도쿄나우의 정영효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도쿄 기계 제작소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대부분 생소하실 텐데요. 일단 주가 그래프를 먼저 보시죠. 반년 동안 말 그대로 주가가 널을 뛰었습니다. 이 회사는 1916년에 창업해서 1949년 도쿄 증시 일부 시장에 상장한 노포 기업인데요. 최근 5년 동안 500엔 안팎이던 주가가 지난 9월 9일에는 3,360엔까지 뛰었다가 지금은 1,300엔대로 순식간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도쿄 기계의 주가가 지난 4개월 새 급등락을 반복한 것은 M&A 이슈 때문입니다. 일본에서도 코로나 이후 기업 M&A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도쿄 기계 제작소는 대기업이 아닌데도 일본에서 집중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에는 일본 전역의 신문사와 통신사 40곳이 인수에 반대한다라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개별 기업의 M&A를 놓고 언론사들이 똘똘 뭉쳐서 반대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문사들이 이례적으로 개별 기업의 M&A에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도쿄 기계 제작소가 일본 최대 윤전기 제조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즉 신문사들의 고객 회사인 것이죠. 1906년 일본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윤전기를 개발했습니다.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 신문사들의 윤전기도 대부분 도쿄 기계 제작소에서 만든 겁니다.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을 접목한 첨단 윤전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신문 시장이 위축되는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죠. 2018년 132억엔이었던 매출이 매년 10% 안팎씩 줄어들면서 올해는 105억엔까지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4년간 총 영업이익도 2억엔 적자입니다. M&A가 아니라면 사실 이렇게 주목받을 일도 주가가 급등할 일도 없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쿄 나우. 대주주가 팔기 싫다는데도 억지로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는 인수를 적대적 M&A라고 하는데요. 중세 공성전과 비유할 수 있습니다. 도쿄 기계의 M&A를 주목하셔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 회사의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공성전 한판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할 일본 주식시장의 주요 제도와 앞으로 일본 시장의 변화가 모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의 적대적 M&A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공방전이 벌어져서 관전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도쿄 기계 공성전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이 방어 진영은 도쿄 기계 경영진이고 공격 진영은 아시아 개발 캐피털이라는 사모펀드 운영사입니다. 아시아 개발 캐피털 역시 도쿄 증시 2부 시장에 상장된 상장 기업입니다.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홍콩 투자그룹이기 때문에 순수 일본 기업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아시아 개발의 주가 또한 도쿄 기계 공성전의 판세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공성전은 지난 7월 20일 공식 개시됐습니다. 이날 아시아 개발은 도쿄 기계 지분 8.08%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대량 보유 보고서를 간토 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보유 목적은 이때까지만 해도 순수 투자 차원이었습니다.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새로 보유하면 보유 현황과 목적을 공시해야 하는 5% 룰을 따랐습니다. 하루 뒤인 7월 21일 아시아 개발은 도쿄 기계 지분 15.01%를 보유하고 있다 라고 공시하고 보유 목적도 경영권 획득으로 바꿨습니다. 하루 만에 보유 지분을 6.93%포인트 늘리면서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7월 30일 아시아 개발은 보유 지분을 32.72%까지 늘렸다고 공시합니다. 5거래일 만에 지분을 다시 2배 이상 늘린 겁니다. 9월 13일에는 보유 지분을 4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어 측인 도쿄 기계의 주주 구성을 한번 보시죠. 100년을 넘은 일본 기업들은 오너 2세, 3세로 경영권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속 증여세를 내느라고 지분이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금융회사들이 조금씩 지분을 나눠 가지는 구조가 되는데요. 도쿄 기계도 전형적인 일본 노포 기업의 주주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보제펜, 미츠이스미토모은행, 일본증권금융, 미주은행 등 금융사들이 지분을 2%에서 6% 내외씩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친도쿄 기계 주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지분을 다 합쳐봐야 19.9%입니다. 아시아 개발과는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전투 초반부터 이렇게 승부가 급격히 기운 것은 아시아 개발의 공성 전략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상장사를 상대로 이렇게 갑자기 지분을 40%는 모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 의무공개 매수 TOB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의무 공개 매수란 상장사의 지분을 3분의 1 넘게 사들일 경우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똑같은 가격과 조건으로 주식을 팔 기회를 주도록 한 제도입니다. 오너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A 상장사의 주가가 현재 10,000원인데요. 이 회사를 B 회사가
오너일가 지분 30%만 사는 걸로 가정을 해보시죠. 인수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얹어서 주당 13,000원으로 하고요. 오너는 주당 3,000원씩 이득을 보고 지분을 다 팔았는데 나머지 지분 70%를 보유한 일반 주주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13,000원까지 오르면 다행이지만 거꾸로 M&A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의무 공개 매수는 이러한 불공평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유럽은 모두 의무 공개 매수를 의무화하거나 사실상 이행하도록 제도화했는데요. 한국은 이 제도가 없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는 M&A 시장의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를 받은 방어진영은 성을 지킬 채비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를 하는 매수자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주당 얼마에 최대 몇 %까지 사겠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매입 기간은 최소 20영업일 이상이어야 하고요. 자, 방어진영으로서는 약 한 달가량 지분을 추가로 사들이거나 기존 주주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등 경영권을 방어할 시간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아시아개발은 선전포고 없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분을 40%까지 모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 도쿄기계에 공식적으로 인수 제한을 하는 대신에 주식시장의 거래 시간 동안 주식을 야금야금 사모았기 때문입니다. 장내에서 주식을 사모으는 경우는 의무공개 매수 대상이 아니거든요.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지분 30% 이상을 모아야 하는데요. 사실 이 정도 되는 주식을 사려면 상식적으로 대주주에게 주식 매매 계약을 제안을 하지 시장에서 한 주 한 주 사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규제 대상에 넣지 않은 건데요. 아시아개발은 이 틈을 파고든 겁니다. 양측의 지분율이 40%대 20%니까요. 사실상 승부는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요. 아시아개발의 기습 공격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은 도쿄기계는 전대미문의 비책으로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킵니다. 도쿄기계는 8월 6일 기존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 인수권을 주는 매수 방어책을 도입하기로 합니다. 새 주식을 왕창 받으면 기존 주주들은 주식이 확 늘어나는데 최근에 주식을 매집한 아시아개발은 신주를 못 받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지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매수 방어책을 하려면 중요한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신주 인수권을 주는 매수 방어책을 도입하려면 주주들끼리 찬반 투표를 거쳐야 하는데요. 정상적인 표 대결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분 40%를 가진 아시아개발이 매수 방어책에 찬성할 리가 만무하니까요. 그래서 도쿄기계가 내놓은 비책이 긴급 피난 조치입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매수 방어책 도입 여부를 결정을 하는데 도쿄기계 쪽하고 아시아개발 쪽 지분은 빼고 이해관계가 없는 주주들만 표결에 참여하도록 규칙을 바꾼 겁니다. 아시아개발과 정면으로 맞붙어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일단 성 밖으로 피해서 싸움 자체를 회피한 뒤에 제3자인 주주들에게 결정을 내려주세요 라고 한 겁니다. 사실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경영권 방어책을 쓸지 말지를 정하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방식을 Majority of Minority, 소수주주 가운데의 과반, MOM 방식이라고 합니다. 대주주의 의향만으로 경영권 방어책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은 소수주주가 일방적으로 불리해지잖아요. 이를 막는 장치입니다. 다만 일본에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제도였습니다. 이렇게 치고받는 사이에 9월 10일에는 전국 신문사와 통신사 40곳이 아시아개발이 도쿄기계를 인수하면 각 언론사의 인쇄 생산 체계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아서 독자들께 뉴스를 전달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대 성명을 내걸고 도쿄기계를 지원 사격했습니다. 지분 40%를 보유하고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아시아개발은 당연히 MOM 방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9월 17일에는 도쿄지방법원에 경영권 방어책을 MOM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닷새 뒤에는 임시주총에서 아시아개발도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도쿄기계 주가가 3,700엔을 넘은 것은 이렇게 두 회사의 난타전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어쨌든 도쿄기계는 10월 22일 MOM 방식으로 임시주총을 열어 79%의 찬성률로 경영권 방어책 도입을 통과시켰습니다. 자, 이제 경영권의 방어책의 발동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는데요. 지난 10월 29일 도쿄지법의 1심 판결, 11월 9일 도쿄고등법원의 2심 판결, 그리고 바로 지난주였습니다. 11월 18일 대법원 판결 모두 도쿄기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일본 M&A 시장에서 MOM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책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겁니다. 법원이 도쿄기계에 손을 들어준 건 의무 공개 매수, 즉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장내에서 지분을
집중 매집을 하면은 기존 주주들에게는 이게 보유 주식을 급매 처분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 임시주총에서 MOM 방식으로 제3자 주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79%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경영권 방어책 도입에 찬성한 것도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시아개발은 의무공개 매수 제도의 허점을 노려서 승기를 잡아놓고도 여론전에서 완전히 밀린 게 패인이 된 셈인데요. 제3자 주주의 80%가 도쿄기계 쪽으로 돌아선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PEF가 회사를 인수할 때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회사의 가치를 언제까지 이만큼 높이겠다라는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사업 계획을 제시하면서 주주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아개발은 주가가 저평가됐기 때문이라는 답변 외에는 왜 도쿄기계의 적대적 M&A를 시도했는지 구체적으로 아직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기습 공격을 해놓고도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벽이 너무 낮아서요 라는 뜬금없는 답변만 한 겁니다. 아시아개발의 압승이 예상됐던 도쿄기계 공성전이 MOM이라는 비책 덕분에 도쿄기계의 승리로 일단락이 되자 두 회사 모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 내년 2월까지 현재 40%인 보유 지분을 32.72% 이하로 줄인다는 서약서를 제출을 했고, 도쿄기계는 19일 발동할 계획이었던 경영권 방어책을 일시적으로 보류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아시아개발은 17일 도쿄기계를 인수한다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 새롭게 주식 공개 매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개발이 일단 후퇴한 뒤에 2차 공격을 준비하겠다라고 공언을 한 건데요. 공방전이 재개되면 두 회사의 주가는 또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도쿄 나우. 약 4개월에 걸친 도쿄기계 M&A를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본 건요, 오랜만에 정말 재밌는 공방전이 벌어진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증시 투자자분들께 주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공개 매수를 제한하면 주가는 대체로 오르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아시는 것만으로도 투자 시점을 가늠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니까요. 무엇보다 일본에는 앞으로 이러한 공방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일본에서도 사업 재편이 매우 활발해지기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적대적 M&A를 도둑질이라면서 폄하를 해왔는데요. 최근에는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회사의 이익이 된다면 거침없이 적대적 M&A를 불사합니다. PEF와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도 공방전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당장 지금도요, 일본 최대 온라인 금융회사인 SBI 그룹이 대형 지방은행인 신세이은행과 적대적 M&A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대형 슈퍼마켓 그룹인 H2O 리테일링과 OK는 간사이 지역 중견 슈퍼마켓인 간사이 슈퍼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간 40건에서 50건 수준이던 일본의 공개 매수 건수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도쿄 나우에서 살펴보셨듯이 일본 대표 기업 도시바도 느닷없이 3개 회사로 분할을 결정했잖아요. 일본은 은행의 힘이 워낙 강해서 PF 투자와 사업 재편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었는데요. 그런 일본이 지금 적대적 M&A와 주식 공개 매수가 난무할 폭풍 전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돈 벌 찬스가 늘어나는 셈이죠. 지금까지 도쿄 나우의 정영윤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